흥부와 놀부. 옛날에 흥부, 놀부 두 형제가 살았어요. 형인 놀부는 성질 고약하고 욕심이 많았고, 동생인 흥부는 마음씨가 착하고 욕심도 없었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놀부가 다 차지했지만 흥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놀부는 흥부가 몹시 못마땅했어요. 아이고, 너희 식구들은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먹냐? 그 밥만 모아도 큰 부자가 되겠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마침내 놀부는 흥부네 식구들을 빈손으로 내쫓았어요. 아이고, 형님, 이 겨울에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흥부가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쫓겨난 흥부는 추운 날씨에 덜덜 떨며 일을 찾아다녔어요. 방아찢기, 집 나르기, 흙담 쌓기, 잡초 뽑기, 똥 치우기, 이런 일 저런 일 하지 않은 일이 없었죠. 하지만 식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 간신히 밥을 먹을 정도였어요. 그나마 일도 늘 있는 게 아니라서 몇 날 며칠 쫄쫄 굶기도 했어요. 배고픈 흥분의 아이들이 새끼 제비들처럼 입을 쫙쫙 벌리며 밥을 달라고 졸랐죠. 볼이 홀쭉해진 아내도 흥부를 졸랐어요. 여보, 애들이 가엾어서 못 견디겠어요. 가서 아주버님께 쌀 좀 얻어오세요. 흥부는 하는 수 없이 놀부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이고, 형님, 동생 흥부가 왔습니다. 흥부가 넙죽 절을 했지만 놀부는 콧방귀만 뀌었어요. 형님, 아이들이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쌀 조금만 주세요. 너한테 다 주면 우리 집 강아지와 새끼 돼지들은 뭘 먹으란 말이냐? 이했다, 매나 실컷 먹여주마. 놀부는 몽둥이를 들고 나와 흥부를 흠씬 두들겨 팼어요. 부엌에서 밥을 푸던 놀부의 아내도 냅다 뛰어나와 밥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철썩철썩 때렸죠. 집에 돌아온 흥부를 보고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보, 이게 웬일이에요? 어쩌다 일이 맞았어요? 흥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그 형님이 밥이랑 돈을 잔뜩 주셨는데 오다가 도둑을 만나 다 뺏겼지 뭐요. 거짓말 마세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주기 싫으면 그만이지 사람은 왜 때린대요? 흥부의 아내는 서러워서 흑흑 울었어요. 아이들도 구슬프게 엉엉 따라서 울었죠. 그럭저럭 모진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왔어요. 가난한 흥부의 집에도 제비가 찾아왔지요. 어느 날 처마 밑에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새끼 제비들을 마구 잡아먹었어요. 이 녀석 저리 가지 못해. 흥부는 간신히 새끼 제비 한 마리를 살렸어요. 하지만 남은 그 한 마리마저 그만 다리가 뚝 부러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불쌍하기도 해라. 흥부는 제비 다리를 정성껏 고쳐주었어요. 다음해 봄
강남 갔던 제비가 박씨 하나를 물고 왔죠. 흥부가 박씨를 정성껏 심었더니 쑥쑥 잘 자랐어요. 흥부와 아내는 배고픈데 박속이라도 끓여 먹자 하고 슬근슬근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박이 쩍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펑! 첫 번째 박에서는 쌀과 돈이 쉴 새 없이 나왔어요. 펑! 두 번째 박에서는 비단이 끝도 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펑! 세 번째 박에서는 톱과 망치를 든 목수들이 나와서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주었어요. 흥부는 큰 부자가 되었죠. 놀부가 그 소문을 듣고 달려와 대뜸 호통을 쳤어요. 이놈, 도둑질을 했구나. 그러니 부자가 된 게지. 아닙니다, 형님. 저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부는 엉큼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럼 난 제비 10마리를 잡아다가 다리를 고쳐줘야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놀부는 집안 곳곳에 제비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목을 길게 뺀 채 제비만 기다리고 먹는 것도 수제비만 먹었어요. 마침내 놀부의 집에 제비가 날아와 알을 6개 낳았어요. 언제나 제비 새끼가 나올까? 놀부가 오며 가며 만지는 통에 5개 제비 알이 그만 골아버렸어요. 겨우 남은 1개의 알에서 드디어 작은 새끼 제비가 나왔죠. 새끼 제비는 차츰차츰 자라나 날아갈 준비를 했어요. 어이구, 큰일 났구나. 놀부는 조심조심 제비집으로 기어 올라가서 제비 다리를 그만 뚝 분질러 놓았어요. 그러고는 모르는 척 제비 다리를 고쳐주었죠. 다음에 봄 놀부의 집에도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었어요. 둥실둥실 달덩이처럼 커진 박에 놀부는 금은 보화가 나올 박이라고 좋아라 했답니다. 놀부와 놀부 아내는 신이 나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박을 탔어요. 드디어 박이 쩍 갈라졌어요. 그런데 금은 보화는커녕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 하나만 우뚝 서 있었죠. 네 할아비, 할멈, 아비, 어머니 내 재산을 훔쳐 달아났다. 마침 강남에 온 제비가 네가 여기에 산다고 하더구나. 할아버지는 작은 주머니를 쑥 내밀더니 거기에 돈을 넣으라고 했어요. 놀부가 펄쩍 뛰었어요. 실소, 내가 왜 돈을 준단 말이오? 그래, 얘들아, 이놈을 마구 쳐라. 그러자 힘센 장사들이 박 속에서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겁이 덜컥 난 놀부가 할 수 없이 돈을 넣었는데 10냥을 넣어도 간데없고 20냥을 넣어도 간데없고 100냥, 1000냥을 넣어도 주머니 속엔 돈이 온데간데 없었어요. 주머니는 놀부의 살림살이를 몽땅 삼켜버렸지요. 이것은 욕심쟁이의 재산을 몽땅 먹어치우는 주머니지.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스르르 사라졌어요. 이번에는 꼭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겠지. 놀부는 투덜대며 2번째 박을 탔어요. 펑! 이번에는 소고의 장구에
꽹과리, 나발을 든 사람들이 꾸역꾸역 나왔죠. 자, 여보게들, 힘들게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한바탕 놀고 가세. 쨍쨍쨍쨍 꽹꽹꽹꽹꽹꽹. 한참을 불고 치고 두드리니 귀청이 떨어질 듯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놀부야, 풍물놀이 값으로 돈을 내놓아라. 한 사람마다 돈 100냥씩이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는 못하지. 놀부가 고개를 마구 내저었어요. 그럼 돈을 줄 때까지 이 집에서 먹고 자야겠구나. 사람들은 다시 푹을 치고 꽹과리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놀부는 이를 파드득 갈며 논밭을 팔아 돈을 주었지요. 놀부는 이제 빈 털터리가 되었어요. 이번에야말로 금은 보화가 꼭 나오겠지. 놀부와 아내는 세 번째 박을 탔어요. 퐁! 글쎄 이번에는 수염이 더부룩한 장군이 창을 들고 뛰쳐나왔어요. 네 이놈 놀부야. 착한 동생을 괴롭히고 못된 짓만 한다기에 혼내주려고 왔느니라. 당장 내 놈의 목을 댕강 치리라. 놀부는 그 자리에 벌렁 나자빠졌어요. 이때 흥부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요. 제발 비나이다. 형제는 한 몸인데 형님이 죽고 나면 제가 어찌 살겠습니까? 형님을 벌 주시려거든 저부터 죽여주십시오. 흥부가 눈물을 뚝뚝 흘리자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쁜 놈 잡으려고 어찌 착한 사람을 죽이겠느냐. 장군은 어느새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놀부는 흥부가 가져온 약을 먹고 겨우 눈을 떴어요. 못된 짓으로 모은 재산을 순식간에 다 날리고 저승 앞까지 다녀오니 눈물만 줄줄 흘렀지요. 아이고 흥부야, 내가 잘못했어. 놀부는 흥부를 얼싸안고 용서를 빌었어요. 마음씨 고운 흥부는 놀부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갔죠. 그 뒤로 흥부와 놀부는 한 집에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